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최근에 살짝 올라올 기미는 보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언제쯤 이 어둠이 갇히고 빛이 올지, 언제 주가는 살아날지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과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동차주, 부품주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왜 괜찮아질 수 있는지 좀 이야기 오늘 잘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성적표 전 세계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현대기아차 어떤 상황입니까? 9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유율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뭐 내수에서는 이제 좀 판매가 크게 감소를 했고 중국 시장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을 했는데 원인을 보게 되면은 현재 출시되고 있는 신차들이 양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UV 신차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판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번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차질에서 미국하고 유럽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생산 감소가 나타난 반면에 국내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으면서 점유율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3분기 실적 나오면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우세할까요? 어떻게 지금 평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뭐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달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주가에 좀 일시에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안 좋은 실적이 얘기가 된 상황에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을 때에는 좀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반등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를 봐야지 되는 그 이후의 실적이 좀 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V자 반등을 좀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3분기 대비 개선되는 추세 정도로 이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반도체로 인한 수급 차질, 생산 차질 이슈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0월, 11월 달을 놓고 보면은 10월 달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부진한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11월 달부터는 그 폭이 완화는 되지만 여전히 좀 영향이 있을 것이고 12월 달에는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좀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차량 반도체 후공정 생산 라인들 같은 경우는 가동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선적이 돼가지고 각 공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만에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선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철할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병목 현상에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려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좀 천천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관련해서 오늘 마그네슘 중국 쪽에 생산 억제하면 자동차 업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러한 점이 뭐 실적 전망이나 이런 데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면은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좀 불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일단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어떤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가동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캐파에 대비해서 뭐 3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설사 거기에서 수급 차질로 인해서 현지 공장이 못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부품사들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 작년에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마그네슘 어떤 공급 차질 때문에 다른 부품사들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연쇄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태가 좀 심각해진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만약에 소규모 어떤 생산 차질을 그친다면은 중국 익스포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 정상화가 핵심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젠 어떤 전체적인 업종 센티멘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젠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항만 쪽에 풀린 현상이 곧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플러스 요소로 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롱비치 항하고 LA 항에 주 7일 24시간 가동을 좀 요청하는 네.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게 되면은 가동률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병목 현상의 풀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좀 연말까지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호재성 이슈로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는 병목이 걸리는 부분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느 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다 풀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죠. 방금 전에 마그네슘도 얘기하셨지만 뭐 전력난 이슈도 있었고 뭐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병목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특히 10월 달까지는 바로 이제는 좋아지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풀림 현상이 나올 거다.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시각 가져가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이던스를 준 기업 중에 일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예상된 생산 물량 대비 마이너스 40%를 얘기를 했었고 10월 달에 마이너스 40%, 11월 달에 마이너스 15%,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정상 생산 이런 플랜들을 밝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플랜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아무래도 전기차의 그 현황을 바라봐 주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지금 전망 나오고 있나요? 테슬라는 이제 3분 실적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컨센서스가 좀 모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좋게 실적이 나오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뭐 일단은 판매가 3분기 때 예상외로 굉장히 잘 나왔죠. 뭐 다른 OEM들이 판매가 급감을 한 반면에 오히려 2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판매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많이 늘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믹스 측면에서도 모델 S랑 X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는 거의 생산이 안 됐는데 3분기 때는 좀 생산이 늘었고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모델 Y 수출하면서 믹스 자체가 좀 개선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3분기 실적이 좋으면 그걸 호재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시장 심리가 그럼 4분기가 괜찮아라는 의문을 가지기 마련인데 업계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4분기 컨센서스도 충격 없이 무난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나요? 현재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최근에 많이 네네.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상 실적이 나온 이후로는 다시 이제 4분기나 그 이후의 실적 전망을 가지고선 주가가 움직이게 될 건데 현재로서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는 약 28만 대 내외 정도로 3분기보다도 오히려 그 캐파가 많이 올라오면서 물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베를린의 신규 공장 가동 시점이 이게 11월 달부터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차종이 또 어떤 배터리 타입을 탑재를 해서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공장 가동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FSD도 사실 연말이 되면서 점점 더 변화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FSD 베타 테스터들 추가로 모집해서 이젠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모멘텀들도 이제 눈여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또 다른 하나 우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리비안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 상장으로 반응이 나오고는 있는데 정말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만큼 크게 흥행을 이룰 수도 있을까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신규 플레이어 중에서는 상당히 좀 저력이 있는 플레이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아마존이 이젠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젠 굉장히 좀 든든한 후원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약 15만 대 정도의 어떤 백오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대 정도는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전기 밴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5만 대 정도는 이제 픽업 트럭하고 SUV가 되는데 최근에 공개한 R1T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도 4만 대 이상 사전 예약이 되면서 좀 호응이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왔었을 때 굉장히 테슬라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위치를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는 충분한 것 같네요. 네. 자동차주 전반적인 이슈를 쭉 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저점 구간에 있는 자동차주 이제는 매수해도 좋은 구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3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는 좀 저점에 다지면서 앞으로 좀 우상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센티멘트 자체는 좀 바닥권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젠
개선되는 뉴스들의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업종 이제 최선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차를 이제 최선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3분기 실적 자체는 사실 기아차보다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는 이제 현대차의 기아미라고 할 수 있는 G90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랜저 신형 모델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스 브랜드 쪽에서 굉장히 판매가 부진했었는데 그거를 좀 만회하는 모습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아이오닉 6랑 GB70 EV가 또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신차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품사 쪽에서는 네. 아무래도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국면에서는 완성차보다 부품사가 굉장히 좀 힘든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 모멘텀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도를 이제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부품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글로벌 전기차 플레이어들한테도 신규 수주를 많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공조 시스템을 하는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최근 다각도로 이제 좀 신규 수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주, 현대차, 만도, 우리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1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돌아올 2부에서는 마감 전후 종목들 더 자세히 꼽아드릴 거고요. 마감 후에는 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여줄 게 많이 남았다는 비치로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돌아올 테니까요. 2부에서 다시 만나뵙기로 해요. 오늘 고맙습니다.